자, 지난번 강의에서 순열이란 게 뭐고 또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순열과 조합은요 개념을 여러 번 공부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문제 풀어보는 게 유리한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집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뭔가 뼈대가 되는 유형들은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순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들 몇 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웃하는 순열의 수입니다. 어떤 녀석들을 나열할 때 이웃하게 나열해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 스텝 1은 이웃하는 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셔라 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두 번째, 그 묶음 안에서 이 하나로 묶은 묶음 안에서 자리 바꿈하는 경우를 또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7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B씨하고 AG는 이웃했으면 좋겠고 여기 또는이란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 또는이란 문장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경우는 B씨는 이웃하고 AG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B씨가 이웃하지 않고 AG는 이웃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세 번째 경우는요. B씨도 이웃하고 그리고 AG도 이웃하는 이런 경우까지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 이 또는이란 표현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는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얘네들이 이웃하는 경우를 다 세요. 그 다음 얘네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다 셉니다. 그래서 둘이 더한 다음에 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B씨도 이웃하고 AG도 이웃하는 이 경우를 한번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자, B씨가 이웃하는 경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B씨가 이웃하게 되면 B와 C를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고 남아있는 원소들 A, D, E, F, G를 가지고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보는 거고요. 6팩토리얼. 그 다음에 BC가 그 묶음 안에서 자리 바꿈 할 수 있잖아요. 그 2팩토리얼을 싹 곱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A와 G가 이웃하는 경우를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B, C, D, E, F가 있을 거고 이것들을 배열하는 방법 6팩토리얼에다가 AG 자리 바꿈하는 거 역시 2팩토리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세게 되면 뭔가 다 된 것 같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BC가 이웃하고 동시에 AG도 이웃하는 이 경우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한번 빼줘야 되는 거예요. AG도 이웃하고요. BC도 이웃하는 경우를 빼줄 거고 그럼 남은 게 뭡니까? A, B, C, D, E, F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거 계산하게 되면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5개 5팩토리얼 한 다음에 얘네 둘이 자리 바꾸고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팩에 2팩 이렇게 또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하고 요거 한번 빼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할 때도요, 여러분 65432를 진짜로 다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얘네 둘이 더한다는 건 결국 이게 2개인 거잖아요. 6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 2개 있는 거고 거기서 이걸 빼는 거잖아요. 5팩토리얼에 곱하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공통으로 묶어요. 왼쪽 항과 오른쪽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5팩토리얼 공통 들어있죠. 그 다음에 2도 공통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5팩토리얼 곱하기 2 곱하기 2가 공통이에요. 그럼 여기선 누구만 남는 거냐면 6 하나 남는 거죠. 빼기 여기는 다 빠져나왔으니까 1 하나 이렇게 남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5, 4, 3, 2, 1에서 120까지 곱하기 4 곱하기 5 되면서 20이죠? 2400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또는이라는 조건 나왔을 때 우리 합의법칙에서 많이 해봤죠. 이렇게 더한 다음에 공통 부분 한번 뺀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요. 이웃하지 않는 문제인데요. 뭔가를 나열할 때 특정 녀석들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세요. 그러면은 이웃해도 되는 것, 쌤이 이렇게 써놨죠. 이게 곧 나머지 녀석들이에요.
이웃해야 되는 녀석들 빼고 나머지 녀석들을 먼저 배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나열한 것들의 사이사이나 양 끝에다가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탁 배열해 주자라는 거죠. 여러분 막 지금 이걸 막 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써드린 거지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하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obtain이란 6개의 문자를 일례로 나열한대요. A, B는 이웃했으면 좋겠고 N과 O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다를 섞어놓은 문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일단 A, B는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봅니다. 그 다음 N과 O는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맨 나중에 배열할 거고요. 나머지 거 한번 생각해 볼게. N과 O는 나중에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A, B 빼고 T, I 남았죠? 자, 이것들을 먼저 배열해요. 그러면 아까 이웃하는 배열 말씀드렸죠? 하나, 둘, 세 개니까 일단 3팩토리얼 한 다음에 얘네 둘이 자리 바꿈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곱하기 2 하시면은 이게 12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A, B, T, I를 먼저 배열을 했어요. 그러면은 A, B는 하나로 볼 거니까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요. T하고 I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이 N과 O 있잖아. 이 N과 O를 여기 사이사이나 양 끝에다가 넣어버리자라는 거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있잖아요. 요 네 자리에다가 N과 O를 NO, NO, 뭐 아니면 ON, ON 이런 식으로 막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의 수는 4 퍼미테이션이겠죠. 4개의 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한 다음에 N과 O를 집어넣을 때 순서까지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P를 써주시면 되겠다. 그럼 이것도 12가지가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지게 돼서 144. 동시에 연달아 일어나게 되면 함께 일어난다 그러면 곱하기 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대한 특정한 조건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녀석은 어떻게 위치하세요 이렇게 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녀석을 먼저 계산을 해라,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이제 배열해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대표 문제 이런 겁니다. A하고 E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배열해봐라. 그러니까 이 A, B, C, D를 막 배열할 때 A하고 E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 A하고 E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차근차근 따져볼 수 있는데요. A, E를 제외하면 B, C, D가 남아있는데 저 B, C, D 중에 2개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고 자리 바꿈까지도 여기서 하는 거니까 퍼미테이션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B, C, D 중에 B랑 C가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원소는 뭐 하나 남았냐면은 D 하나 남았는데 이 D가 놓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안 되죠. 요런 사이에 들어가서 안 되잖아요. 그런 사이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아까 세팅해 놓은 게 깨져 버리잖아. A, E 사이에 2개의 문자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 아니면은 요 자리, 2자리이기 때문에 곱하기 2팩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A, E가 자리 바꿈을 막 할 수 있겠죠. A, E 자리 바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2팩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색깔별로 쓴 이 숫자들의 의미를 꼭 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3P는 뭔지, 2팩은 뭔지, 여기 2팩은 뭔지를 차근차근 따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얼마입니까? 6, 4, 2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순열 문제 중에 이 자연수 개수 구하는 문제, 특히 이 배수를 묻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배수에 대한 공부는 조금 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어떤 자연수가 3의 배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숫자도 3의 배수입니다. 예를 들면 123이라는 숫자가 있어. 이게 3의 배수인지 궁금하다? 그럼 진짜로 3으로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대요. 각 자리의 수들을 싹 다 더해봐요. 1, 2, 3을 더하면 6이잖아요. 그리고 6은 3의 배수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3의 배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래요.
자, 두 번째. 4의 배수는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이거나 아니면 00으로 끝나면 4의 배수예요. 제가 예를 들어 5612라는 숫자를 딱 주고 이거 4의 배수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끝에 두 자리만 보면 돼요. 끝에 두 자리가 12, 4의 배수 맞죠? 그럼 이것도 4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6의 배수 물어보는데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그러니까 이 3의 배수 조건도 만족하면서 2의 배수는 다들 아시죠? 끝에가 짝수면 되는 거잖아. 0이거나 짝수 2, 4, 6, 8 그런 것들이 6의 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정도만 풀어볼게요.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4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네모 4개를 그려놓고 생각합니다. 뭔가 시각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짝수의 개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짝수는요, 끝에가 0으로 끝나거나 2로 끝나거나 4로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끝에가 0으로 끝나는 경우는요, 여기 이제 남아있는 3개의 자리에다가 1, 2, 3, 4 중에 3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P3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4가지 될 수 있겠고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끝에가 2가 왔다는 소리예요. 끝에가 2가 왔는데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죠? 1 아니면 3 아니면 4가 올 수 있죠. 그래서 그냥 3가지 써버리고요. 그 다음 1, 3, 4 중에 하나가 왔습니다. 2는 맨 끝에 있고요. 그럼 남은 거 또 3개가 남았죠? 이 자리에도 3가지. 그럼 뭔가 하나가 또 들어갔다 치면 마지막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이제 2가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18개 이런 식으로 세면 되는 거죠. 자, 끝자리가 4인 경우도 얘랑 동일하겠죠. 동일하게 해서 18가지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60까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3의 배수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여러분, 3의 배수를 만든다는 것은 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0, 1, 2, 3, 4 중에서 어떤 4개를 선택해야 그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되느냐? 0, 1, 2, 3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0, 1, 2, 3으로 이 4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각 자릿수의 합이 6이니까 3의 배수 맞잖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7, 9, 0, 2, 3, 4 이런 것도 있겠네요. 0, 2, 3, 4. 0, 2, 3, 4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그 각 자릿수의 합이 9잖아요. 그러면 3의 배수예요. 자, 그러면 이 숫자들을 가지고 4자리 자연수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죠. 그럼 3개 올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첫 번째 온 거 빼고 나머지 3개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2개, 1개 이렇게 되겠죠. 18개.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겠습니다. 18개. 똑같이 0이 하나 들어있으니까요. 더하면 3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자, 마지막 대표 유형은요. 사전식 배열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사전식 배열을 조금 초보 때는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문자에다가 알파벳 순으로 번호를 붙이세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사전식 배열하는 것보다 숫자를 가지고 크기순 배열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크기순 배열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게 해결책이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인조이라는 5개 문자를 사전식 배열을 하겠대요. 그때 이게 몇 번째 문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조이라고 하는 그 문자 5개를 알파벳 순으로 번호를 매겨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Y. 자, 요렇게 알파벳 순이죠. 그럼 저는 마음속으로 1, 2, 3, 4, 5라고 문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사전식 배열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문자가 당연히 EJ, NOY예요. 이거는 숫자로 말하면 1, 2, 3, 4, 5라는 숫자 배열과 같다. 12345. 그 다음에 오는 문자, 사전식 배열의 그 다음 문자는 NYO죠. 이건 숫자로 따지면 12354.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보게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ON, JEY가 몇 번째 문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보자. 일단 2로 시작하는 문자들이 쭉 나와야겠죠. 2로 시작하는 문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총 몇 개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맨 앞에는 2가 오고 나머지 4개의 문자를 막 배열하는 만큼 가지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4팩까지만큼 나올 거예요. 24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2로 시작하는 문자는 총 24개입니다. 그 다음은요. 숫자로 따지면 2로 시작하는 J로 출발하는 문자 배열이 있겠죠. 이런 애들이 또 몇 개가 쫙 나오느냐 쭉 세보면 이것도 역시 4팩까지 24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요. 세 번째 숫자 3에 해당하는 N으로 시작하는 문자열들이 쭉 나올 겁니다. N으로 시작하는 문자열 쭉 나오면 이것도 4팩까지만큼 나올 거고 역시 24개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5로 시작하는 건데 여기다 써볼게요. 5로 탁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이게 5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숫자 배열로 생각하면 1이 그 다음 와야 되잖아. 그럼 5, 2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제일 먼저 올 겁니다. 얘네들이 몇 개냐면 이 3개 배열하는 만큼이니까 3팩토리얼 6개가 나올 거야. 그 다음 5로 시작하고 그 다음 J로 시작하는 5J로 시작하는 또 문자들이 주르륵 나올 거예요. 이것도 3팩토리얼 만큼 6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뭐가 오죠? 5N 와야 되는 거죠? 네. 5N 오는 거고 그 다음 오게 되는 거는 저 숫자로 따지면 1에 해당하는 2가 오겠죠? 5N이 네모 이게 2팩까지만큼 2가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요. 자, 5, N, 2는 끝났어. 5N, 2 끝났으면 그 다음 J가 와야 되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J가 왔어요. 그 다음에 2와의 요게 오게 되네요. 아, 우리가 찾는 거 이렇게 되는구나. 살짝 처음에는 헷갈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기순 배열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몇 번째인지 생각해 보면 다 더하면 이거 72, 78, 84, 86. 아, 이 녀석은 87번째구나. 이런 식으로 순서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잘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강의 조합으로 또 공부를 해보죠.